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애초 트럼프가 제시했던 4일이면 끝난다라고 했던 기한을 넘기면서 미 증시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봉쇄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후 상황에 대한 낙관론보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최고 지도자 및 수뇌부들을 동시에 잃게 되면서 큰 전력 손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란이죠. 중동 지역에 있어서 맹주 역할을 했던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국토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험준한 산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티고자 마음먹으면 생각보다 끈질기게 버틸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이 정말 최악인데요. 하메네이 암살이 성공되면서 조기 종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살짝 반등도 했지만요.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감이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시장은 더욱더 기대감보다는 불안과 공포감이 만연하게 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요. 잘 대응하셔야 되겠죠. 오늘도 시장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고요. 최근 가장 중요한 이란과 관련된 중동 지역의 상황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기준으로 잠깐 살펴보면요. 자, 오늘 국내 주식이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유럽도 좀 빠지긴 했지만요.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한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말은 안 했지만 이 거품에 대한 마음 한쪽 구석에 거품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가면서 쭉 끌어왔다가 지금 이 부분이 살짝 터지면서 시장이 과열이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투기자금들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다시 중동 상황이 진정되면서 다시 반등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란 관련된 문제가 장기화되면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주식이 그런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지속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투기 자금들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장기화되면은 주식과 다르게 고개를 들면서 오히려 해지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탄조 지수는 1단계 내려간 그래도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기준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많이 좀 줄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좀 뒤숭숭하죠. 주식시장도 크게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뒤숭숭하기 때문에 관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현재 하락 종목이 191개 종목이고요. 상승 종목이 36개 종목으로 분위기 자체는 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XRP,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들 시가총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코인들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그리고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또한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지역 내에 있는 미국 및 시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크루드족을 다시 활용할 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역이 지금 막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를 이용하는 대신에 홍해를 통해서 수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 뉴욕 증시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서 크게 하락을 했다가 트럼프가 호의를 해주겠다, 보험에 보장이라든지 보험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나마 일부분을 만회는 했죠. 자, 생각보다 수뇌부를 잃은 이란의 저항이 반격이 거세다 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장기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보면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오히려 트럼프가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자, 어쨌든 이란 작전이 끝나는 즉시 다시 유가는 크게 전보다도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맞는데 이란 작전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다르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도대로
완료되어야, 목적이 달성되어야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작전이 실패로 끝나면 절대로 전보단 낮아지진 않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중동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 뭐 탈레반, IS, 알카에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쿠르드, 도대체 이런 게 뭘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특집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트럼프 소셜이 자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 급하게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자 효과적이고 즉시 이거를 제가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번역을 해 놨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미국 개발금융공사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상 지역, 특히 에너지 수송의 금융 보안을 위한 자,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공짜는 아니고요.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군이 호송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 때문에 미 증시가 쭉 빠지다가 그나마 이것 때문에 살짝 만회를 했던 사안이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크루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크루드는 나라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민족이죠. 자, 크루드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인구가 2,500에서 3,000만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주로 이쪽에 이렇게 걸쳐서 주로 이렇게 이쪽 지역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 쪽 크루드족, 뭐 이라크 쪽 크루드족, 이란 쪽 크루드족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크루드족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걸프전, 이라크전, IS와의 전쟁, 자 국가를 만들어 준다 뭐 약속을 하고 이용하고 버려지는 역사적인 그런 아픔이 있는 민족이죠. 그래서 자 미국 같은 경우 지상전 투입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체적으로 이란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내부 봉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고요. 특히 자 이란 내 크루드족에게 무장을 지원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크루드족 카드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크루드족이 지난번 여러 번의 배신을 통해서 그냥은 아마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보다 더 높은 정치적인 요구를 통해서 협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크루드족의 향후 어떠한 결정이 이번 중동 사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뭐 누구 편 누가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자, 이 사태가 일단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뭐 핵에 대한 문제,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뭐 위협이라든지 봉쇄 조치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요. 자, 이란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는 거죠. 결국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구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험자산 시장에 정말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석유값도 많이, 원유값도 많이 떨어지겠죠. 자, 트레이딩뷰 통해서 잠깐 시세들을 좀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지금 현재 미국산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도 자, 크게 올랐다가 살짝 떨어졌다 다시 또 오르고 있죠. 지금은 다시 또 살짝 아주 약간 지금은 살짝 정체되어 있고요. 선물도 마찬가지죠. 브렌트유 같은 경우 자, 조금 더 높죠. 가격이 지금 현재 83달러를 넘겼습니다. 자, 이게 100달러까지 가게 되면은 자, 이때는 정말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금값 같은 경우는 자, 오히려 갑자기 또 급락을 했다가 다시 살짝 오늘은 또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자, 68,500달러 근처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XRP 또한 현재는 1.36달러 정도에서 자, 위아래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그리면서 반복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보면은 원유값 일단은 올라가고 있고요. 선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금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 가격은 그냥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차트를 조금 볼 텐데요. 자, 우선 비트코인 먼저 보면요. 자, 이거는 10분봉이고요. 벌써 하루에도 몇 번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이 거래량이 많이 줄고 관망하면서
크게 변동성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무거운 비트코인이 자, 하루에도 보시면은 24시간 기준 뭐 8%, 7%, 뭐 6%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통한 대응 굉장히 유효하고요. 굉장히 해볼 만한데요. 왜냐? 지금 당장은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고 시장이 붕괴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박스 상단에서는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화 하시고요. 박스 하단에서는 다시 비중을 늘리시면서 평단가 계속 낮추고 개수를 늘려가는 대응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효합니다. 그리고 절대 조급해서 갑자기 반등이 나온다고 따라가거나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조정이 나온다고 공포에 패닉셀 하시는 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자,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대신 자, 뭐 2%, 뭐 1%, 2% 뭐 이런 거 대응할 필요는 없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3%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3%, 뭐 5% 이상 되면은 대응할 만한 상황이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5% 변동성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5%는 좀 돼야 효율이 나오고요. 자, 이것보다 작게 되면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힘들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지난 전고점 이때 구간에서 비중을 못 줄여놓고 현금 보유가 안 되신 분들은 자, 이때 현금 보유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 말씀대로 하셨던 분들은 지금 자, 50대 50 현금 비중, SRP 비중 5대 5 되실 거고요. 자, 이때 기준으로 5%면 한 이 정도 되죠. 자,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자, 지난번도 그렇고 살짝 못 미쳐서 다시 올라가서 좀 아깝긴 한데요. 어쨌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비중을 늘리신다면 한 25% 정도 늘리시면은 75대 25% 정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가면 다시 또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대응을 당분간은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평단 낮추시고요. 개수를 계속해서 수량을 자, 늘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 굉장히 괜찮고요. 저도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꽤 할만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 제가 현금을 일부라도 꼭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중동 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자, 만약에 자, 쭉 떨어지면 자, 지난번 여기까지 한번 봤었죠. 다시 여기를 재확인하는 가격대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저가 매수 기회를 잡으시려면요. 현금이 있으셔야 되겠죠. 자, 지금 손실 구간인데 매도하면은 어떡하느냐.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계속 자, 손실 구간이라도요. 하방으로 무빙이 예상이 되는 지점에서는 당연히 줄였다가 떨어졌을 때 다시 담으면 이 손실 자체가 줄어들죠. 손실이라고 자, 이렇게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정말 크게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가 더 깊어지죠. 그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자, 이 박스 높이를 조금 짧게 잡으시면 되고요. 내가 좀 느리고 좀 여유 있게 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라고 하면요. 박스를 조금 더 키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중 조절을 통한 대응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